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예지원 원장 순남숙입니다. K예절 상례에 있어서 부고와 부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고는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의는 상주에게 보내는 물품으로 주로 이제 돈이나 옷감으로 합니다. 지금은 옷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거의 다 돈으로 합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아주 친한 친구거나 교분이 두터운 사람들만이 합니다. 상주에게 이렇게 보내는 물품과 구분해서 고인에게 올리는 향이나 음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고에 보면 부의를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도 설마 주면 받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부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례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속다르고 겉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고를 접하면 부의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부인은 서로 어려울 때 돈을 보내도 되는 그런 친분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이제 그 빈손으로 조문을 어떻게 가나 하는데요. 부고는 꼭 부의를 원하는 의미에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뭐 인연이 되었던 사람에게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리는 건 또 가족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상을 당했다고 알리는 것, 또 상만큼 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모르게 하는 건 어쩌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고를 보내고 또 부인은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냥 아는 정도의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일단 부고를 접했으니까 편지나 요즘 같으면 문자 통해서 그 위로의 인사는 할 수 있죠. 이것이 부고와 부의에 대한 기본적인 K 예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례편람에 있는 부고 서식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서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친 모인,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뭐 아버지면 아버지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에 득질, 그러니까 병을 얻어서 불행하게도 몇 월 며칠에 기세, 세상을 버리셨기에 사람을 보내서 부고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호상입니다. 상례는 상주의 일을 도와서 집행하는 그 호상이 있습니다. 부고를 호상에 보내는 것은 상주는 아직 이제 그 고인을 염습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상복도 입지 않은 상태로서 그 고인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고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상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 부고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족형 이제 부고는 호상이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상의 입장에서 부고를 쓰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형님이 누구누구의 합부인은 아내를 얘기합니다. 월성 최씨, 이제 월성 최씨 합부인인 월성 최씨가 뭐 숙한으로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기에 부고합니다.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좌전. 이 양식이 이제 그 사례편람의 양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상주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부인이 있고, 그러니까 합부인이 그 부인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누구가 죽었구나 하는 거를 뭐 아주 복잡한 듯 하지만 금방 이제 눈치챌 수 있는 이제 그런 부고입니다. 신해년은 제가 찾아보니까 1911년하고 1911년, 그 다음에 1971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971년에는 서기를 썼지 이렇게 간지를 쓰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 문건은 1911년도 문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부고 서식입니다. 족질. 아까는 족형이었죠. 아마 여기는 이제 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집안의 조카인 뭐 이름이 철수면 철수의 대인. 대인은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김해 김공, 그러니까 본관을 쓰고 김해 김공 길동이라는 사람이 숙한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택에서 벌세하였기에 부고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빈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빈소나 발인 장소는 당연히 집이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빈소 및 발인 장소, 발인 일시 장지까지 씁니다. 그리고 호상 누구누구 올림. 이제 대인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부인, 만약에 할아버지 상일 경우에는 왕대인, 할머니일 경우에는 왕대부인, 그리고 아내일 경우에 합부인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호상과 이 상주가 이런 친족 관계가 아닐 때에는 이 족질이란 말은 생략하면 됩니다. 이제 부고 사례별람에 있는 부의 서식입니다. 뭐 하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받는 사람은 뒤에 쓰기도 합니다. 보내는 물품, 그러니까 내용이죠. 위의 물품을 누구누구 영연의 전으로 보내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만약에 이게 아까 고인에게 드리는 향이나 음식은 전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주에게 보내는 물품일 경우에는 보내는 물품 쓰고 여기에는 위의 물품을 부의로 보내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제 부의 문건입니다. 여기 부의라고 써 있고요. 금 1,000원. 이게 내용이죠. 예, 물품의 내용이고 1964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1964년도에 제가 화폐 가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내용,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서식이 사례편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병자년인데요. 병자년은 1936년입니다. 일제강점기인데 이름을 보면 한국 사람 같기는 한데 이제 뭐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향이나 음식은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향전요. 금 2원. 금 2원이고 이제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누구 대요, 고전. 이제 상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는 좌전이었는데 여기는 상주에게 보내니까 고전 이렇게 썼습니다. 부의록입니다. 부의의 내용을 기록한 것. 이제 부의는 이렇게 이제 적었다가 나중에 그 부의를 보내오신 분에게 상이 발생했다는 부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낸 부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또 부의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 축의금과는 좀 다르죠. 결혼식 축의금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에 대한 답례로서 축의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초대받았고 답례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예라고 하는 계산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부의는 상가의 물품을 부조하는 것이니까 부의를 보내온 사람에게 상이 발생하면 나도 이제 보내는 게 예죠. 그러니까 뭐 상례 때도 밥 먹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건 내 집에 온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손님이 오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식사 때 오면 식사를 대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식 잔치에 대한 축의금과 부의는 다릅니다. 이게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 부의가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 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부의를 보내오신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도한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겠지만 안 해도 될 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얘라고 하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쩌면은 얘의 본뜻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쓰는 부의 단자 서식입니다. 뭐 새로 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부의, 내용, 보내는 날짜, 보내는 사람. 이제 가끔 이제 부의 대신에 근조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조가 부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조는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설령 근조라고 썼어도 여기에는 부의라는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부고에 보면 마음 보내실 곳하고 이제 은행 계좌 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그냥 부의 보내실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부의는 우리 상례 문화의 이제 일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부의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부정적 인식이 바탕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또 걱정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축의금을 보낼 때도 단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서에는 이게 축의금 단자 서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서식을 사용해서 부의 대신에 뭐 결혼이면 결혼 축의금, 뭐 입학이면 입학, 생일, 수연 축의금이라고 이제 바꾸어 축의 단자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단톡방, 요즘에 단톡방에 부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이제 상을 당한 사람이 나랑 친한 경우도 있고, 뭐 덜 친한 경우도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에 부고가 올라올 때에는, 이 부고를 올리는 사람이 이 조문 일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부의도 함께 모아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상가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시에 오는 이 조문객들로 인해서 이제 그 고인에 대한 추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체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 주신다 그러면 상가에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가는 사람도 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부위는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금액은 부인은 대체로 친부모까지는 거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범위까지도 이제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진 게 있다면 배우자의 범위까지도 할 수 있죠. 사실 그 이상까지는 해도 좋겠지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재량이겠고요. 그리고 금액은 부위의 금액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갈 만큼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그 직장인들이 부위에 대한 그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그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이제 매달 뭐 작은 금액을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같이 지출을 한다 그러면 개인이 그때그때 지불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조사에 대한 그 이제 부담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모임이든지 아마 이렇게 회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비라는 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가 많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그 회원들의 이제 구준일이 있을 때 같이 부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경조사비가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알릴 때, 가족을 모두할 땐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가? 그렇죠. 모두에게 할 수는 없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가족의 대표에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은행으로 보내도 되나? 예, 다른 건 몰라도 부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됩니다. 직접 가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위를 보냅니다. 은행으로 보내도 되나? 뭐 이건 방법이니까 뭐 문제될 게 없겠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편환이라는 게 있어갖고 우체국에서 우편만원을 보내고 그걸 다시 또 받은 사람은 우체국에 가서 돈으로 찾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같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부위는 이 쓰고 남은 부위에 대한 고민은 아마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김희정이라는 사람은 퇴계 선생님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퇴계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사는데 벗과 이웃에 살며 서로 알던 사람이 보낸 부의 외에 서로 본 적도 없는 자가 재화를 보내고 방문해서 부의를 내는 자도 있고 또 동네에서 귀천에 관계없이 채속과 물찬을 보내고 간혹 재화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양하거나 조처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천한 사람이 보낸 것은 값을 쳐서 갚고 재화는 돌려주며 존장이 보내온 채속과 물차는 쓰고 재화는 우선 받았다가 궁색한 친족에게 나누어 준다면 옳겠습니까? 라고 하자 태계 선생님이 마땅하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통사회에서는 뭐 친족이 사실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형제들도 다 결혼하면 자동 분가해서 각자의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 예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고민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 이상으로 우리나라 상례 문화 중 부고와 부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